아직도 상황에 따라 일일이 말하는 방법을 외우고 다니시나요? 그렇다면 진짜 원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써먹고 계신가요? 말빨도 없고 외워둔 방법도 잘 활용할 수 없는 분이라면 맞는 팁을 사용해 보세요. 대화로 마음을 치유하는 대화 치료 상담가들. 그들은 만능 팁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열고 치유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만능 팁으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칭찬법, 무엇보다 절대 부작용이 없이 칭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상담가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깊게 스며드는 존재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채널 고정. 그럼 오늘도 만능 팁 사용법을 안내해 주실 주현성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의 저자 주현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칭찬법, 부작용이 없는 칭찬법입니다. 만능 팁이란 게 나의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다 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칭찬에 굳이 감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상대의 좋은 점을 찾아 말해주는 게 칭찬이고 그것으로 칭찬의 효과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맞는 팁을 사용한다면 칭찬 이상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TV 집사부 일체에 나왔던 이영애 씨의 집편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아, 저도 그 방송 봤어요. 이영애 씨는 여전히 고우시더라고요. 아, 보셨군요. 그럼 말하기가 더 쉬울 것 같네요. 이영애 씨 집편을 보면 집도 아주 멋지고요. 가족이나 출연진들도 모두 아주 훈훈하고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요. 그런데 마지막에 출연진들이 서로 칭찬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때 자연스럽게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몹시 어색해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상대에 대해 모두들 좋은 느낌이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막상 칭찬으로 만들려고 하니 뭔가 막연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한 것이지요. 이것이 칭찬의 현주소예요. 칭찬은 많이 하고 자주 할수록 좋지만 칭찬거리를 일일이 찾기도 힘들고 또 자주 하기도 좀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대단히 잘한 것도 아닌데 거창하게 잘했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다고.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이것저것 칭찬하면 너무 부산 떠는 것 같기도 하고 아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솔직히 그런 면이 있어요. 칭찬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래서 자주 하고 싶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막막할 때가 많아요. 너무 자주 하기도 그렇고요. 특히 잘 안 하다가 막상 하려고 하면 낯간지러운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주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게다가 자칫 부작용도 있는 것이라면 더 조심스럽겠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칭찬보다는 만능 팁을 자주 사용합니다. 만능 팁을 사용하면 언제든지 자주 사용해도 전혀 식상하지 않지요. 솔직히 매번 비슷한 칭찬을 하면 식상하기도 하고 그 효과도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작가도 아닌데 매번 새로운 표현을 찾기도 그렇고요. 좋아요. 일단 그렇다면 어떻게 만능 팁을 사용한다는 거죠? 만능 팁이 뭐죠? 나의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다. 이죠? 이제 아주 잘 알아요. 그래요. 나의 감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의 좋은 점, 칭찬할 만한 점이 생기면 그것을 나의 감정으로 말하면 그만이에요. 아주 쉽죠? 나는 너의 그런 점이 좋다. 오, 그거 멋진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네. 함께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네. 이런 식으로요. 일부러 지어서 칭찬하기보다 좋게 느낀 점을 그냥
좋다고 말하면 됩니다. 특히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은 기쁨의 표현으로도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 평소 칭찬거리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느낌이 드는 그 순간 그 느낌을 말해주면 돼요. 뭐예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단순해요. 따로 배울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언제든지 자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별로 어렵지도 않게. 하기야, 칭찬 같은 말은 자주 할수록 좋지요. 사실 우리는 칭찬이 매우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칭찬거리를 찾으려 노력하지요. 어디 칭찬할 만한 것 없나? 하면서요. 하지만 한두 개 생각해내면 더 이상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의욕과 다르게 얼마 안 있으면 다시 그냥 그런 대로 살게 돼요. 반면 만능 팁은 말씀하셨듯이 너무 단순해요. 엄청난 표현을 떠올릴 필요도 없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해주면 돼요. 그러니 언제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보다 더 쉽고 더 자주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방법은 없어요. 좋아요. 일단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효과는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효과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긴 하지요. 그래서 칭찬에서는 결과보다 늘 과정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만능 팁과 과정을 칭찬하는 것 거의 이 두 개만 사용한답니다. 그렇다면 만능 팁은 칭찬이 가진 부작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칭찬은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이 자만에 빠지고 나태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죠. 왜 자꾸 칭찬에는 부작용이 따르는 걸까요? 글쎄요. 자만심을 불러오기 때문 아니겠어요? 저는 칭찬이 평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평가요? 그렇죠. 상대방이 한 일에 대해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점수 매기듯.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지요. 하지만 좋다고 말하는 게 다 평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칭찬이 평가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누군가 칭찬을 하면 그것은 마치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사가 잘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어서 그 합격점을 맞았다는 뉘앙스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사가 봐도 잘한 것이고 A나 B가 봐도 잘한 것으로 되는 객관적인 점수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칭찬받는 순간 칭찬받는 사람은 모두에게 공인된 합격점을 받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의시될 만한 것이죠. 그렇게 칭찬은 말하는 순간 객관적 기준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만능 팁, 즉 나의 감정을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좋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감정입니다. 나에게 합격점을 맞을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겨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를 좋게 봤다고 해도 다른 사람까지 그를 좋게 본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지요. 칭찬이 갖는 객관성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 칭찬은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처럼 들려서 자만하기 쉬운 거고요. 감정은 그저 말한 사람의 느낌일 뿐이라서 자만할 수가 없다는 거군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나의 감정적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시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말하는 사람의 느낌뿐이니까요. 아, 네. 잘났다고 말할 근거가 없어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좋다, 기쁘다, 멋지다 이와 같은 감정의 말은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의욕을 북돋아 줍니다. 하지만 그걸 갖고 어디 가서 잘났다고 우월감을 갖기엔 애매하죠. 그럼에도 말한 사람과 더더욱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요. 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됩니다. 항상 자신을 좋게 봐주는 사람에게 누가 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이런 감정적 칭찬은 윗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상사에게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야구선수에게 오, 제법 잘 치던데 하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하지만 정말 멋졌어요 하면 어떨까요? 상사나 나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한 칭찬 아니겠어요? 그건 또 그렇네요. 그럼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칭찬보다 좋은 장점은 부작용이 없다?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다? 자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등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장점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막는 팁의 장점이죠. 여기서 잠깐 구독, 클릭. 가장 좋아하시는 장점이라고 하시니 몹시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뭐죠? 저는 그것을 존재에 대한 극찬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와, 존재에 대한 극찬이라 뭔가 거창하고 철학적인 것 같은데요. 하하, 그렇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그저 우리 삶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가장 칭찬받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제 전부를 칭찬받고 싶습니다. 제 능력, 제 성격보다 그저 나 자체로 내 존재를 칭찬받고 긍정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에 대한 칭찬을 한다면 어떨까요? 오직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기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정말 든든하게 믿도록 말이죠. 저 또한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더없이 기쁘겠지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갈망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칭찬을 하는 방법은 칭찬을 자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좋은 느낌을 자주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 똑똑하다. 너 천재야. 이런 말이 더 나 자체를 인정하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이런 말들이 더 나 자체를 인정해주는 느낌이 드나요? 너랑 같이 있으니 좋다. 든든하다. 그런 너의 모습이 너무 고맙다. 뒤에 한 감정의 말들이 좀 더 나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들은 한두 번 들으면 칭찬처럼 들리지만 자주자주 듣게 되면 그 긍정의 의미가 가슴속 깊이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라서 너무 좋다. 네가 있어서 감사하다. 내 삶에 네가 필요하다. 너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하다. 아, 생각해보세요. 자주자주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듣게 되는데 얼마나 보람되고 안정감 넘치는 친근감이 느껴지겠어요. 연인이, 부부가, 가족이, 친구가 그런 관계라면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뿌듯하겠어요. 안 먹어도 배부른다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존재하는 기쁨이고 나의 존재에 대한 극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좀 색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항상 좋은 표현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자주자주 나의 많은 면들을 좋아해주는 사람이라면 저 또한 저 자체를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대에 대한 좋은 느낌을 자주자주 말하게 되면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쉽게 경험해보지 못하는 함께하는 느낌, 기쁨, 안정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만능 팁의 장점을 본 것 같네요. 갈수록 기대가 되네요. 기대해도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다음에도 만능 팁으로 더 원활한 대화를 하는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을 기약해 보고요.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당당한 당신. 꽃길만 걷길 바래요.